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에 귀국을 했습니다만 그의 앞에 정치적인 스톰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그가 American First를 외쳤지만은 국제 무대에 서보니까 혼자 외톨이가 되더라. 이런 우려가 제일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과의 회담도 여러 가지 심각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양자가 회담 후에 각자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러시아와 사이버 어택 문제에 대해서 공조하자 하는 제안을 한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의 아들과 사위가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러시아 변호사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만났었는데 그 동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새로운 사실이 언론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원의 새 의료안 통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철폐는 7년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팎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폭풍이 불어대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번 주말에 다시 프랑스의 혁명기념일 참석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G20 정상회담과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정치적인 스캔들의 확대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또 새 의료안의 향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G20 회담 결과를 매우 성공적인 것이다 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합의한 것이 있는데 시리아 내에 제한적인 임시 휴전 합의 등을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외 유력 언론들은 그의 G20 회담에 대한 우려, 또 비판적인 생각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헤드라인, 한때 국제회의를 주도했던 미국이 G20에서는 고립화되어 있다. 그런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교역 정책부터 기후변화 정책까지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수계 신문인 시카고 트리뷴조차도 American First, but also alone 이런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또 역시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고립됐다 하는 데까지는 가지를 않았지만 트럼프의 American First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Australia Broadcasting Corp, ABC 방송인데 여기서는 트럼프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편하고 고독하고 어색하게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능력이 없어 보였다. 아주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리더로서의 미국의 퇴조를 이끌고 있고 미국의 고립화, 또 동맹국들 간의 혼란과 이탈을 이끌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미팅도 문제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2시간 동안이나 비공개 회의를 양자가 했습니다만은 끝난 후에 나온 얘기가 완전히 서로 딴소리입니다. 푸틴 측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은 내가 부인을 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쪽에서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이 문제를 2번이나 제기를 했고 그가 푸틴의 부인을 믿지 않았다라고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인 라인스 프로비우스가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유닛을
만들어서 서로 협조하자 하고 제안을 한 것, 그리고 트럼프가 푸틴과의 만남에서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한 사실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레임 상원의원, 트럼프와 푸틴의 회동이 아주 재난급의 회동이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틸러슨이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사실에 대해서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망각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의 2016년도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사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사위인 제리 카스너가 러시아의 변호사와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이 변호사가 내가 힐러리 클린턴이 타격을 입을 만한 정보가 있는데 만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동에서 어떤 정보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가 터져 나오자 트럼프 주니어가 성명을 통해서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 조사라든가 의회 조사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 새 의료안이 이제 문제입니다. 새 의료안이 당초에는 독립절 전에 통과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당내의 지지가 미진하니까 그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지지 의원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의회 예산국의 분석을 보면은 수천만 명의 무보험자가 더 생길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 현재 이 안은 근년 들어서 가장 비인기 법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부가 더 깎아라 라고 주장을 하는 보수계 의원들, 또 좀 덜 깎아라 하고 주장하는 중도계 의원들의 설득에 더 묘책이 없는 듯이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CBS 방송의 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 생각에는 이 안의 통과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만일 공화당의 새 의료안이 통과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정치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화당의 7년의 약속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제1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공화당 보수계 시민들이 실망이 크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실망이 2018년도 선거에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정치적인 폭풍을 여러 개 맞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또 프랑스의 혁명기념일 초청을 위해서 다시 프랑스로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귀국한 이후에 정치적인 스톰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그의 American First 정책으로 미국이 고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푸틴과의 회담, 그의 아들의 러시아 변호사와의 회동, 사이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공조 제안 등으로 트럼프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의료안 통과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보수계와 중도계 반대 의원들 설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어제 이 안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미국 내 혐오 범죄가 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KKK단이 대회를 열었고 전국 각지에서 소수계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폭행사건 그리고 낙서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계의 41%는 선거 이후에 소수계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모술에서 아이시스를 쫓아냈습니다. 모술은 2014년부터 아이시스의 전략적인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정부군은 아이시스가 그동안 인간 방패로 삼아왔던 민간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8마일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서 수영객이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길이 5피트의 상어는 신혼미상의 여자를 공격해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해안구조대가 상어의 출현을 미리 알려서 인근 수영객들이 위기를 피했습니다. 23년 전 살인 혐의로 80년형을 받은 한인 앤드루서에 대한 사면 심리가 시작됩니다. 그의 케이스는 일리노이주 재소자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130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앤드루서는 1993년도 누나의 애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는 살인 자체는 이미 시인했습니다만 20년 복역 후 재기의 기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쿠인 맥다놀 사건에 관련 경찰관 3인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라쿠인 맥다놀을 사살한 경찰관 제이슨 반 다이크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트럼프 타워에 대형 현수막을 걸었던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 6명은 트럼프 타워에 기후변화 반대에 저항하라는 내용의 배너를 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최고 78도입니다. 내일 맑고 흐리고 78도, 수요일 흐리고 비 90도, 목요일 맑고 흐리고 77도, 금요일 맑겠습니다. 78도입니다.